긴 장마에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황이 나빠지면서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을 중단했던 월미 바다 열차가 11일부터 다시 운행합니다. 탑승 가능한 인원이 줄었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늘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새 사령탑으로 조성환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조 감독은 2015년부터 제주FC 사령탑을 맡아 2년 연속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는 부평구의회 첫 여성 의장인 홍순옥 의장을 만나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후반기 최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길어진 장마에 작황이 나빠지면서 특히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식자재 마트 야채 코너 앞. 여기저기 할인 안내문이 붙었지만 가격표를 바라보던 손님은 몇 번을 망설이다 빈손으로 떠납니다. 비 와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좀 살기가 좀 너무 어려워요. 도매시장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붐비지만 선뜻 지갑을 여는 손님은 많지 않습니다. 몇 주 만에 껑충 뛰어오른 채소값에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가격이 한 3,000원, 4,000원씩이면 2,000원 더 올랐죠. 언제에 비해서? 장마지 오기 전부터 시작. 2주 전만 하더라도 한 단에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대파는 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추와 고추, 쪽파 같은 밭작물 가격 대부분이 2배씩 뛰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우에 작황을 망친 농가가 많다 보니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지금 장마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저희가 판매가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채소값 상승은 장마철 흔한 현상이지만 올해는 오름폭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채소값이 16.3%나 폭등했습니다. 배추와 양파, 상추의 경우에는 3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장마가 짧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긴 장마에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농가 출하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채소류하고 과실 쪽으로 해서 신선 채소, 신선 과실 이쪽이 장마의 영향으로 지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전월비로도 오르고 전년 동월비로도 올랐는데 8월에도 그런 흐름이 지금 이어질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장맛비가 길어질수록 고온다습한 날씨에 취약한 작물들은 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이번 장마는 장바구니 물가에도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역세권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0만 원을 내고 평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면 가능한데요. 여기에 호텔식 서비스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득과 자산, 나이와 상관없이 주택이 없으면 30년 이상 살 수 있고 계약을 갱신하면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역세권 등 핵심 요지에 공급돼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무주택자도 이제는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 가능한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쫓겨나지 않고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경기도형 기본주택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청소와 아이 돌봄 등 수준 높은 호텔식 주거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임대주택은 좀 저소득층이 거주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서비스를 도입해서 임대주택도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분양주택 못지않게 살기 좋은 주택이다라는 인식 개선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임대료와 보증금입니다.
현재 계획된 공급 면적은 1인 가구를 위한 26제곱미터부터 5인 가구를 위한 82제곱미터까지 5개 형태입니다. 20평인 44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1,900만 원에 임대료는 월 39만 원, 30평인 74제곱미터는 보증금 5,700만 원에 월 57만 원의 임대료가 책정됐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60%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싼 땅값에 호텔식 서비스 등 건축 원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책정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저희의 수익을 뭐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저희의 수익은 거의 그 실비 정도로 하고요. 그 입주자들한테 가장 저렴하게 그 민간에서 하는 동일한 서비스를 받더라도 민간보다는 저렴하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이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본주택 사업에 도전한 경기도. 주택도 수도물처럼 누구나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기본 철학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이 중단됐던 월미 바다 열차가 11일부터 다시 운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탑승 가능 인원은 줄었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월미도 일대를 순환하는 국내 최장 도시명 관광 모노레일인 월미 바다 열차가 오는 11일 운행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운행이 중단된 지 반년 만입니다.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두량 한편성 탑승 인원은 기존 46명에서 17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한 출입구마다 여러 상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방역 소독도 강화했습니다. 열차에 올라타면 인천항과 월미도에 대한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천항 하면 갯벌이 있어서 이 항구를 넓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내항은 바닥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10m 이상을 바닥을 긁어냈어요. 관광객들을 위해 역사마다 주제별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했습니다. 배항장 근대 건축물을 본떠 만든 공간의 대합실, 하늘에서 본 월미도 VR 체험존, 인천항과 월미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상 정원과 포토존이 눈길을 끕니다. 역사 또 우리가 몰랐던 그 월미도 관련된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즐겁게 관람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서 그 내항을 내려다보고 그 인천 지역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인천 시민들 오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승차권 구입은 인터넷 예매의 경우 월미 바다 열차 전용 사이트나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이게 역사를 각 테마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있고 또 같이 체험할 즐길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월미 바다 열차를 승차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조성되어 있는 테마 역사도 한번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천시 심곡동 원미 2 지역의 주차장들이 8개월 동안 사라질 처지에 놓였는데요. 부천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홍진아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원미 도시재생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원도심은 숙제가 좀 많습니다. 그 원미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역 주민과 상인의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문화 아지트 공간 조성, 아니면 마을 정원 조성 같은 주민 참여형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요. 계속해서 2022년까지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되죠?
네, 우선 집 앞에 주차장 143면 정도가 8개월 정도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 상황에 부천시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이렇게 불편해지는 곳이 신곡동의 원미 2 공영주차장인데요. 도시재생 사업 중에 공동체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방법이 신곡동의 원미 2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건물 증축 형태로 진행되는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신곡동은 전형적인 원도심이라 주차장 확보가 언제나 큰 현안인데 이 상황에서 부서에서는 대안을 찾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주변에 가까운 주차장은 포화 상태였고 공사 중에 아래 주차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 또한 법적인 문제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부서들과 해당되는 모든 부서들과 저희 김경엽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들을 한 번에 모으고 그 긴 회의 끝에서 나온 답이 이번에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는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었는데요. 네. 이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나온 대책이었는데 이 또한 쉽지는 않았는데요. 우선은 원거리 주차장이라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러 부서들의 협조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며칠 동안 이 일에서 매달려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문제가 선거법 문제였습니다. 선거법상으로 부천시의 조례나 사전 계획된 사업이 없으면 무료 셔틀버스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선관위의 답변이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조례 개정으로 선거법을 넘어선 내용이죠, 이거는. 설명해 주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이번 조례 개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특히나 힘든 이 난관이 있었다고요? 네, 문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통 조례를 발의할 때는 최소한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내용을 올려야 하는데 그 시점이 이미 그 기한이 지난 뒤라서 긴급 안건 상정이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하려면 위원회에 의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동료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이번 조례 주요 내용과 함께 또 기대 효과까지 설명해 주시지요. 네, 조례 내용은 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순환 차량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 셔틀버스 노선 시간 등을 운행에 관한 사항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도시재생 사업 기간 동안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선은 원미도시 재생 지역의 주민분들께 100% 만족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먼 거리 주차장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부천시 도시재생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대) 후반기 부평구의회 홍순옥 의장은 부평구의회 첫 여성 의장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후반기 부평구의회 최대 과제로 꼽았는데요. 홍 의장을 이재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먼저 우리 부평구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부평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터전인 기초의회가 개원한 지 20여 년 넘어 8대 후반기에 부평구의회 첫 여성의장이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영광을 안겨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같이 헤아려서 구민의 뜻을 받들고 평등 사회를 앞당겨 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간의 협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협의체 기구로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함과 동시에 의원들과 소통하여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협치를 위해서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소수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행복과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 의원으로서 존중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려 합니다. 부평구의 원도심 부분을 어떻게 재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갈지가 중요 현안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11번가 도시재생 사업이나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을 향한 도심 속 공간 창조, 그리고 이에 따른 부평구 고유의 역사의 문화를 담은 문화적 공간 조성 등이 후반기 주요 현안입니다. 부평구 의회는 앞서 말한 협업 협치의 가치 아래에서 실제 주민 생활에 밀접한 곳에서 의견을 널리 듣고 집행부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집행부와 수시로 소통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감시 견제를 위해 우선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앞으로 집행할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집행부가 듣지 못하는 주민의 의견을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전달해 견제와 조화가 있는 동반자적 관계로 나가야겠습니다. 지방의회가 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구민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의 기반이 되는 입법 활동으로 주민의 의견이 모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의정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풍부하고 다양한 경륜과 식견을 겸비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부평구 의회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새로운 사령탑으로 조성환 감독을 영입했습니다. 조성환 감독은 K리그 통산 230경기에 출전해 4골 19도움을 기록한 전직 프로 선수인데요. 2015년부터 제주의 사령탑을 맡아 2년 연속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조성환 감독은 인천이라는 멋지고 훌륭한 팀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돼 영광이라며 팬들의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성환 감독은 9일 열리는 성남FC와의 홈 경기에서 팬들과 첫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맹꽁이 서식지가 인천에서만 14곳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아 인천 지역 맹꽁이 서식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제보받은 20곳 중 14곳에서 맹꽁이 서식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부평구가 8곳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인천녹색연합은 이번에 확인한 서식지는 아파트 등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훼손 우려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비롯해 실제적인 보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만 국회의원이 부평 미군기지 인포센터 조성사업 예산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포센터는 부평 미군기지 내 휴게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건립될 예정인데요. 부평 미군기지의 역사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0월 인포센터를 포함한 부평 미군기지 일부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